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8월 5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장을 마치고 변산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바닷가는 한번 들어가서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마치고 새만금을 통해 가지고 변산 해수욕장에 오는 길들은 시야가 굉장히 넓게 터져 있어요. 늘상 이제 자주 와보는 길이지만 기분이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YG 플러스가 오늘 9,200원에서 8,800원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주는 그런 구간들인데, 하루의 변동폭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나오는 날들이 많아서 투자자들이 대단히 이제 혼란스럽죠. 9,000원에 투자를 하면 어느덧 이제 8,000원에 내려가기도 하고, 8,000원에 투자해 놓으면 9,000원에 올라가기도 하고, 변동성이 대단히 심한 그런 상황이에요. 엔터 종목 중에서는 YG 플러스가 변동성이 대단히 심하죠. 600여 개의 레이블에 이제 음원과 음반 이런 부분들을 유통하고 있고, 굿즈 이런 부분들을 유통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많이 크게 생기는 것은 블랙핑크 때문에 그래요. 2025년도에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해당 이제 5만 명 정도를 동원하면서 뛰어의 음원 판매도 있겠습니다만은 굿즈 판매가 대단히 많아요. 콘서트가 열리는 그런 사전 장소마다 팝업 스토어들이 있었고요. 해당 5만 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5만 명한테 물건을 판다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YG 플러스에게 이런 기회가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니에요. 빅뱅 때 있었고 블랙핑크 때 한 번 있었고, 이런 기회가 정말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YG 플러스는 모멘텀이 있는 해만 해야 돼요. 그리고 8,000원 이상에서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물릴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특징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라인업 때문에 그래요. 활동하는 라인업 때문에. 블랙핑크 같은 그룹,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 한번 키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 이제 개별 멤버들이 다 자기 스스로 회사나 더블랙 레이블로 갔고 완전체만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이들이 이제 어느덧 30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이 이제 YG 엔터 소속으로 활동하는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북미 과정까지 다 끝났어요. 프랑스 과정까지 끝나서 이탈리아, 바르셀로나, 런던 지나면 이제 아시아 투어밖에 남지 않거든요.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 1월이면 이제 공연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주가는 아직 9,000원도 제대로 못 넘고 있어요. 2026년도에는 블랙핑크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메꿀 수 있는 라인업이 없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이 활동하면서 앨범 판매, 음원 판매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은 블랙핑크와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둬낼 수가 없어요. 당연히 YG 플러스에는 실적을 좀 이연하겠죠. 콘서트 공연 이런 실적들을 이제 굿즈 판매 이런 실적들을 이연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트레저나 베이비몬스터 앨범이 잡혀 있고 2026년도 상반기에 방탄소년단 앨범이 잡혀 있어서 약간 공백을 메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몬스터가 글로벌 루키로 성장하면서 이제 연간 올해만 해도 50만 명 정도를 동원하잖아요. 다는 못 메워도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가의 피크는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하고 K 콘텐츠, 이 OST 이 부분을 이제 190여 개국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만일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빅히트가 나오기 전에 이런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이 곡을 다룬다 그러면 훨씬 주가가 강해졌겠죠. 오늘도 이제 데몬 헌터스에 대한 특허 등록 이런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9,200원까지 이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산업이 계속 변하고 인공지능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음원과 음반 산업도 안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YG 플러스 주가가 8,000원 이상이면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8,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는 정말 강한 모멘텀이 있는 해에만 올라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어디 가서 피크를 찍고 블랙핑크의 선 기대 반영 이 부분을 이제 주가를 하락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텐데 그 사이에 YG엔터가 어떻게 블랙핑크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지 신규 라인업이 올해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면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데 이것도 2026년도로 늦춰졌단 말이에요. 그 언제 데뷔할지도 모르고 2026년도 하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블랙핑크의 공백을 메꾸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이 대단히 어려워요.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도 8,000원대 여기서 사야 되고 지금 20일 평균가가 8,000원을 넘고 있잖아요. 한 달간 지금 거래한 사람들은 다 8,000원 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점이 되게 높게 사야 돼요. 뭐 YG 플러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높은 위치에서 주식을 사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절벽을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 공포잖아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를 나도 똑같이 등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주가가 낮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대단히 가중이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YG 플러스에서 떠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어제도 수급을 챙겨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기관들이 웬만하면 YG 플러스 같은 기업에 잘 투자를 안 합니다. 실적이 없을 때는 투자를 안 했어요. 예전에 하이브하고 협업 이전에는 국내 기관들이 YG 플러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은행, 보험, 국민연금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이게 세력이에요, 세력. 뭐 세력이라 그래서 주가를 조작하는 이런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동반해서 쌍끌에서 매수를 해주니까 8,800원, 9,000원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떠나지는 않았어요. YG엔터가 향후에 음악 산업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주도를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악 산업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접었잖아요. 뭐 굿즈 다루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프로듀싱 이 부분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하도 모니터만 보게 되니까 지난 주중에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와서 남해에 이제 보리암에 다녀와서 주말에는 이제 집에 있었더니 여름이 가는 게 좀 서운해요. 오늘은 장을 마치고 변산 해수욕장에 나와서 YG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저는 이제 유럽 투어 블랙핑크가 마치기 전까지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나머지는 조심을 해보려고 해요. 주가가 어느 상황에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조심스럽게 트레이딩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워낙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응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어느 위치에서 사야 되는지, 어느 위치에서 받아야 되는지, 뭐 하락을 하면 10%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면 5% 10% 상승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비중을 실어서 이겨야 되는데 비중은 저 밑에 바닥에서 실고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8,000원대에서 비중을 강하게 실어서 이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뭐 여기서 10,000원 이상으로 못 간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이번 모멘텀은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미 이제 도달도 했다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가가 일단 단기간에 급등을 하잖아요. 뭐 10%, 20% 급등을 하게 되면 타점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럼 뭐가 활동을 하겠어요? 공매도. 공매도가 다시 주가를 누르죠. 올라갈 때는 세력들이 끌면 공매도의 쇼키즈, 개인들의 단타 세력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수급이 막 1,000만 주, 2,000만 주 이렇게 터져버리잖아요. 하락할 때도 500만 주, 1,000만 주 터져버리잖아요. 이래서 급등락이 있는 거예요. 이거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YG 플러스는 8,000원 이상에서는 보통 강당 가지고서는 트레이딩이 어려워요. 어떤 제품처럼 삼양식품의 불당면처럼 꾸준하게 이게 글로벌로 인기를 끌어서 지속이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아티스트의 라인업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데드라인이 절반 정도를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유의한 그런 조심스러운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수급을 보면 장중 수급을 보면 대단히 강해요. 세력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YG엔터에서 블랙핑크의 공백을 어떻게 차후에 채워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변산의 수욕장에서 조금 쉬고 저 바닷가 나가서 수영도 좀 해보고 바닷가도 좀 거닐어 보고 그리고 좀 오랜 시간 있다가 밤에 돌아가려고 해요. 아쉽게도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바닷가 바람이 대단히 시원한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님들의 글로벌 금융 도전을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화이팅!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